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제일 먼저 취득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주택이 이제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8%, 어떤 경우에는 또 12%, 이렇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자, 주택의 취득세율인데요.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일률적으로 4%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6억, 9억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1%, 2%, 3%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 그리고 7억 5천, 9억 이렇게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1%, 1에서 2%, 2에서 3% 그리고 3%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취득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세대 4주택자부터는 4%를 적용하는 게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자, 한 번 더 누르시죠. 다주택자와 법인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와 그리고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7월 10일에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누가? 다주택자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세율을, 취득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취득은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 지급일 둘 중 빠른 날을 취득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다주택자가 자 1주택자는 기존에 1에서 3%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2주택자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새롭게 한 채를 삽니다. 그랬을 때 새롭게 집을 사는 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1에서 3%. 그런데 새로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8%를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집이 지금 두 채가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산다. 그럼 이제 3주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8%고요. 만약에 새로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12%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4주택자부터는 이제 전부 다 12%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하실 거는요. 자, 기존에 있던 요 주택들은 말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롭게 취득하는 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8월 12일 요때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제 취득세를 아까 그 방금 보셨던 그런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요. 자, 문제는 2020년 7월 10일에 정부가 이런 안정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바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그런 초스피드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발표한 이때까지 만약에 계약을 한 사람들, 그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을 한 사람이라면은
만약 이때 계약을 하고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중과세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그때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그죠?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해도 그냥 옛날 그대로 1에서 3%를 이제 취득세를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 제가 1, 2, 3으로 나눈 요 구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7월 11일부터 8월 11일 요 한 달 동안에 만약에 사람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계약을 해버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을 받고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사람들은 7월 11일 날 만약에 계약을 하고 8월 11일까지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그렇게 아주 그 초스피드로 주택을 취득하는 그런 결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즉 8월 11일까지 주택을 취득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옛날에 1에서 3%를 적용하는 거고요.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은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7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설령 계약을 하더라도 이때는 중과세를 적용하겠다. 너무 급하지 않느냐. 즉 8월 12일이 지방세법 개정된 그게 이제 시행되는 날짜인데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8월 11일까지 계약을 한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한번 볼까요? 자, 오피스텔을 취득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겠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이때는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예. 자, 무조건 4%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취득할 당시에 업무용으로 쓸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주거 용도로 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언제 사든, 얼마 주고 사든 관계없이 무조건 4%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4%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자, 분양권, 입주권도 있겠죠. 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보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가 없죠. 그렇죠. 분양권과 입주권은 유형의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물주택이 없기 때문에 취득한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자 하나 더 눌러보시죠. 실제로 주택이 완공돼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할 때 그때 취득세를 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법인도 있죠.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샀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때는 무조건 12%입니다. 법인은 한 채, 두 채, 세 채 개념이 전혀 없고요. 무조건 이 날짜 이후로 주택을 샀다. 그러면 무조건 12%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은 설령 8월 12일 이후에 이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도 이 경우에는 이제 옛날 규정 1에서 3% 적용을 받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구간에 있다면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중과세를 이제 12%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을 이제 증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율이 12% 중과세 되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은 말이죠.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 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율은 12%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이제 증여를 하면은 원래 취득세율이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은 3.5%거든요. 이때는 3.5%를 적용을 합니다.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투기적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주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만약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 또는 남편이 이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배우자 또는 그 아들이 즉 집을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이 다주택자다. 집이 2채, 3채 이상 있는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한 채 증여를 받았다. 그래도 그 증여받는 아들은 말이죠. 3.5%입니다.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주택이 몇 채인가 이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요 규정만 이제 적용이 되면은 3.5%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이제 다 충족하면은 이제 12%라고 하는 높은 취득세율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보시죠. 예, 1에서 3%입니다. 즉 옛날 규정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1억 이하의 주택이니까 그렇게 큰 투기적인 그런 목적의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한 번 더 눌러보시죠. 다만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만약에 한 1억 8천만 원짜리다. 그걸 갖다가 5대5로 이렇게 2명이 들어가 가지고 지분을 취득하면은 절반 나누면은 이제 9천만 원이니까 1억 이하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받겠다. 이런 또 작전을 쓰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분을 취득하면은 전체 공시가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자, 이 주택 취득 중과세 이 규정은요. 2가지 그룹을 갖다가 이제 규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다주택자, 두 번째 법인. 그런데 법인은 주택수가 몇 채이든 간에 상관없이 12%이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이러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이런 주택은 주택에서 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